자, 110 이쪽부터 집합 문제 몇 개 같이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서 자, 뭐 이런 관계식이 지금 성립한다고 했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고르시오. 있어가지고 요래조래 바꿔봐야 되겠지. 자, 먼저 여기 차집합이 있어가지고 차집합은 저번에 배운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같다고 했었지. 이렇게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걔는 이제 바꿔주시겠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배운 것 중에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있었지.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여집합을 하면은 각각 여집합이 붙고 가운데 이제 거꾸로 뒤집혀지는 거랑 같다. 요거네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여집합 기호가 각각 붙겠지.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되고 저 B의 여집합은 오히려 그대로 B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B로 돌아가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정도 되죠. 아시겠나? 자, 그 다음에 또 전에 배운 것 중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그냥 말로는 뭐 흡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이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A 합집합 B 하시면은 B를 포함하면서 덩어리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B를 가지면서 덩어리가 더 큰 거하고 B의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B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법칙을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이게 이제 집합 B랑 똑같은 거지. 자, 알겠어. 자, 그래서 다 정리해서 A 합집합 B가 지금 B가 됐다. 자, 이런 결론은 이제 이루게 되겠고, 자, A 합집합 B가 됐다는 뜻은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은 자, B가 A를 완전히 덮고 있다 이 상황이지, 그 상황.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알 수가 있겠지.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16번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운데만 뚫려 있고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이 형태를 뭐 용어가 있는데 빨리 넣어보세요. 이 형태는 이제 대칭 타집합 이렇게 이제 타집합 뭐 용어는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현하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거 한번 몇 개 더 써보면은 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지. 이거 뭐 그림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파생해서 이제 두 개를 더 쓸 수가 있겠네, 표현을. 자, 차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가운데 교집합으로 바꾸고 오른쪽에 여집합 붙이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이어서 2번에서 그대로 이어서 또 이제 드모르간 법칙 적용해서 여집합 각각 붙이고 가운데 거꾸로 뒤집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지금 또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써도. 이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면.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파생돼서 차집합의 성질로 이제 각각 고쳐서 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쓰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 요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뭐 16번 관련한 거는 빨리.
자, 그 다음에 21번 해보면은, 자, 전체 집합이 30개, 집합 A가 14개, 집합 B가 22개,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네. 최대값하고 최소값.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그냥 자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냥 뭐 무슨 뭐 잡다하게 식을 세울 게 없고 최대값은 그냥 자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교집합이 최대값이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최대한 많이 겹친다 이 뜻인 거지. 공통 부분이 최대한 많이 겹친다. 자, 그래서 최대한 겹칠 때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은 일단 A보다 B가 개수가 많은 상태고 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했을 때 A의 모든 원소들이 B하고 겹치는 이런 상황일 때가 교집합이 제일 많겠지. 이때가 이제 서로의 공통 부분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원소 14개 자체들이 전부 다 집합 B의 원소도 되는. 그래서 최대값이 14다 이렇게 볼 수 있지. 14. 자, 그다음 이제 최소값은 이제 부등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겠는데 저번에 했던 거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였고 자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4, 22 이렇게 되지. 14, 22 빼기 A 교집합 B가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지금 30개 그러니까 이제 30개를 지금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나? 자 그래서 이제 36이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6이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6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요게 6이 이제 초소값이겠지. 6이 초소값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여기 보면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인데 자 집합 A하고 B하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 더하기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이거는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하면 끝나. 자 합집합의 원소 31개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합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 뭐 간단하지? 요 값이 지금 얼마야? 6이면 돼. 6이고. 자, 교집합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교집합이 6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지금 6개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고 6개. 자, 그러면서 집합 A는 이렇게 두 영역의 합계니까 자, A가 그러니까 23개라고 했기 때문에 합쳐서 23개 돼야 되니까 이쪽에 17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집합 B도 14개, 자, 두 군데 합쳐서 14개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8개가 돼야 되겠지. 8개. 그러면 이 그림으로 풀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A 차집합 B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B 차집합 A에 해당하니까 17하고 8을 더해서 자 25.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27번도 해보면은, 자, 지원인의 반 학생 중에서 A 영화를 본 학생은 17명. 자, 집합 A라고 표시할까? 자, A 영화를 본 학생이 17명. 그 다음에 B 영화를 본 학생. 요게 이제 16명. 그 다음에 A 영화와 B 영화를 모두 본 학생. 그러니까 모두 봤으니까, 둘 다 봤으니까 교집합이겠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 자, 이렇게 됐을 때 A 영화와 B 영화 중 하나만 본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고. 자, 이 문제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해하면 쉽겠어. 자, A 영화와 B 영화 중 하나만 본 학생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는 제외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쪽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합계를 구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답일 거야. 그래야 A 영화만 또는 B 영화만 본 학생 수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금방 풀면 돼. 자, 교집 아까처럼 하시면 금방 풀겠지. 자, 교집합이 7명인 거 알고 지금 7명. 그러면 집합 A가 17이니까 이쪽이 10명이 돼야 되지. 10명. 자, 집합 B가 16명이니까 여기가 9명. 이거 싱겁게 끝났네. 그래서 10하고 9 합쳐서 이제 19명 이거죠. A 영화하고 B 영화만 본 학생. 넘겨서 또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해보면. 자, 8번 한번 해보면은 전체 집합이 원소가 이제 A, B, C, D, E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이놈의 두 부분 집합, 자, 집합 A는 A, B, 집합 B는 B, C, E.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근데 X라는 집합이 등장했네. 자, 그래서 A 합집합 X하고 B 합집합 X를 했더니, 자, 이렇게 둘이가 이제 같은 집합이 됐더래. 이렇게 같은 집합.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게 문제가 되겠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가 서로 다른 집합인데, 갑자기 X라는 다른 집합이 껴서 이제 이렇게 각각 합집합을 했더니 서로 이제 같아졌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집합 X가 어떤 애들을 포함시켜야지 같아지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A 집합의 입장에서는 B 집합에 있는 C하고 E가 없어. 지금 A는 그지? 그러니까 써보면은 집합 A는 C하고 E가 없고 없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집합 B 입장에서는 A가 갖고 있는 여기 요 A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거 없는 거. 상대편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집합 X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떻게 돼? 그 집합 X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A하고 C하고 E 요거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지. 이걸 반드시 포함하면 그러면 서로 똑같아지겠지. 요 소리. 자,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지.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중 2의 5제곱인데, 여기에서 지수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서 계산했지. 그래서 3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제 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4개.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보면은, 자, 어느 동물원 입장객 50명을 대상으로 코끼리하고 사자를 관람한 입장객 수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코끼리를 관람한 사람 33, 사자를 관람한 사람 38, 이렇게 되네.
자, 이랬을 때 사자만 본 입장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전체 관람객은 50명이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코끼리를 본 사람들 집합이 있고, 사자를 본 사람들 집합이 있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 사항에 사자만 본,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제외하고 이쪽 부분이지. 이 사자만 본 학생, 학생이 된다. 사자만 본 입장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코끼리도 관람하고 사자도 관람한 이 값이 최소일 때겠지, 최소일 때. 그러니까 여기 공통범위 여기가 적을수록 이쪽 영역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일 때가 사자만 본 관람객 수가 이제 최대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그지? 맞지? 전체 이제 사자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최소여야지 최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해보시면은, 자, 코끼리 관람한 사람, 사자를 관람하는 사람의 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지. 코끼리하고 사자. 자, 요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합집합의 원소가 전체 집합의 원소 5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지. 사자. 자, 그래서 더해서 71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1.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바뀌시면서 21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다 있지? 자,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은 21명일 때가 최소래. 21명. 그럼 여기가 21명일 때 이쪽에 인원을 찾으시면 되겠고, 사자가 총 38이니까 이쪽이 17이면 되겠지? 그래서 17명, 17명이 답인 거지. 되지? 자, 이렇게 되죠. 자, 넘겨서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자, 집합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써져 있고, 자, 집합 B는 조건 제시법으로 쓰여져 있네. 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런 관계를 만족한데, 자, 비교 집합 X는 X가 되고 있고, 비차집합 A, 합집합 X는 도 X가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대.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문제고.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단서를 토대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어. 자, B하고 X하고 공통 부분이 X가 됐다는 뜻은 어떻게 돼? X가 B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 소리겠지. 그러니까 X가 B에 완전히 포함되니까 교집합하면 X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합집합해서 X가 됐다는 뜻은 비차집합 A를 집합 X가 완전히 포함을 하니까 합집합했을 때 X가 된다. 이 소리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종합하시면은 비차집합 A는 포함하고 집합 B에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겠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자, 일단은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좀 써볼 필요가 있겠지. 자, 해석을 해보면은, 자, 조건제시법, 자, 이거 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게 원소라 그랬다. 그러니까 X들의 모임이야. X들의 모임이고, X는 2K-1 값이고, K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래서 K라는 게 이렇게 5개 값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 5개 값들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원소로 가지는 게 집합 B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3. 자, 0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지. 1 넣어서 1, 2 넣어서 3, 3 넣어서 5.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써보면은 비차집합 A 하시면은 이제 집합 B에서 공통만 빠지면 돼. 그래서 공통을 찾아보니까 저 뭐시야?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 이렇게 세 개가 공통이지. A하고 B하고 마이너스 1, 3 이렇게 세 개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비차집합 A는 마이너스 3하고 5 요것이고, 자, 집합 B는 뭐 저거 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됐지? x가 뭔지 알아냈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과 5를 반드시 가지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 마이너스 3과 5를 반드시 가지는. 자, 그래서 이게 5개지?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2개를 뺀 거. 그래서 2의 3제곱에서 이제 8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지금 각자 19번 한번 풀어보실까? 19번. 어떻게 했나? 얘 아무나 당연히 빼고 얘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는 학생 주지 이게. 네.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저기 모두 타는 거니까 교집합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더해서 103이잖아. 103을 70% 풀면 95 이렇게 쓰고. 아니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라고요? 아니 왜냐면 문제에서 이게 답이야. 네, 알겠어요. 이거 아닌데. 아니고 그러니까 합집합은 잘 보시면은 전체 100명 중에서 22명은 둘 다 안 탄다 그랬거든. 버스와 지하철 중 어느 것도 타지 않는다. 그래서 100에서 21을 뺀 78명이 합집합의 원소래죠. 그래 전체 집합이 100인데 여기서 이제 버스, 지하철 중 어느 것도 타지 않은 사람이 22명, 그러니까 바깥에 22.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78명이야. 그거로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 사회생활 해가지고 교집합 볼 수 있겠지. 오잉?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 아니 그러니까 78명이 합집합 원소인 거지 얘가. 그러니까 전체가 100명인데 이 중에서 22명은 둘 다 안 탄대. 둘 다. 그러니까 100에서 21을 뺀 78명이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합집합의 원소 78이. 그럼 합집합의 원소는 각각의 원소의 합에서 여기서 이제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교집합 구하라는 거지.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타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요걸 풀어야 돼서 그래서 25.
식 이해가 돼? 아니. 자, 그 다음은 새 단원으로 또 넘어가면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117쪽이랑 118쪽 두 쪽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이제 명제라는 개념하고 조건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돼가지고, 명제하고 조건. 자, 정의부터 먼저 알으셔야 되겠지. 정의. 자, 명제 정의는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판정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이나 식, 이렇게 쓸 수가 되고, 여기 이제 명제 정의야.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 이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우리 이제 명제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인데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문장이나 식. 자, 요걸 조건이라고 해요. 때에 따라 참 거짓이 여부가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 자, 요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뭐 각각의 목적이라고 한번 써보면은, 명제의 목적은 이제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 자, 요거 이제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이게 목적이 되고. 자, 조건의 목적은 요거 이제 설명할 건데, 진리 집합을 찾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목적인데, 자, 진리 집합이 먼저 설명할게. 진리 집합.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 1, 2, 3, 4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야, 조건. 이게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도 이제 일종의 조건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바뀌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되겠고, 자,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은 거가 진리집합이야. 자, 그래서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것은 1하고 2지. 1하고 2. 그래서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자, 집합 1, 2. 자,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조건 P의 진리 집합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진리 집합이라는 것은, 자,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의 모임이야. 그게 진리 집합이야. 몇 개 더 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졌다고 했을 때, Q라는 조건은 제곱에서 1이 되는 값이다. 그럼 요거를 참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전체 집,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전체 집합 내에서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안 돼. 자, 전체 집합 내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1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요때 진리 집합은 1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진리 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생각했을 때 다 참이거든. 1부터 4까지 다 참이야. 그래서 이건 항상 참이다 보니까 얘는 도리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게 조건이 아니라 항상 참이기 때문에 명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제. 조건이 아니라 명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상황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지만 5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나왔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거짓이지. 다 거짓.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제가 되는 거 있잖아. 명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운 단원으로 그냥 간단한 예시를 좀 소개를 하면, 뭐 우리 요번에 이제 시험 범위이기도 한, 자, 우리가 공부했던 항등식 있지? 항등식도 일종의 명제 하나야. 왜냐면 항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항상 옳은 식이잖아. 그래서 항상 참이기 때문에 명제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방금 뭐 얘기했지만은 대표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방정식하고 부등식이겠지.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이제 그 미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이제 조건에 속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조건에 속하는. 자, 알겠지? 이렇게 개념을 얘기했고. 자, 그래서 117쪽에 1번부터 8번은 그냥 명제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을 해보래. 자, 그래서 1번에 장미는 아름답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게 판단 불가니까 명제 아니고, 30보다 작은 자연수가 많다. 이것도 많다 틀리다. 이것도 옳다 그르다 판단 불가니까 명제가 아니고,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높은 산이다. 자,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상식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게 명제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어쨌든 한라산이 지리산보다 높거나 아니면 낮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3번은 명제가 맞겠고. 자, 4번 6 빼기 2는 5다. 자, 이거 명백한 거짓이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짓으로 판정이 되니까 명제가 맞는 거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 자, 5번은 부등식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땡이고, 이거는 명제가 아니고. 자, x는 4의 배수이다. 이것도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여부가 변하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지, 조건이지. 그래서 이제 명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지? x 값에 따라 참 거짓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참인 명제지. 그러니까 명제 맞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명제 이제 고르는 것이고. 자, 9번에서 12번은 명제 참거짓을 판정하여라. 이거는 이제 옳으냐 그르냐 판정을 해보래. 자, 그래서 9번에서 순한 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네. 이거 맞았죠? 맞지? 그리고 뭐 지나가는 김에 뭐 쓰면 소수가 이제 유한 소수, 무한 소수가 있고, 자, 무한 소수가 순한 소수하고 비순한 소수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그래서 이제 유한 소수랑 순한 소수 여기까지가 유리수지. 여기가 이제 얘만 이제 무리수고. 이렇게 됐었네. 자, 10번은 뭐 싱겁지. 말도 안 되지. 거짓이지. 거짓이고. 11번도 거짓이지. 가장 작은 소수는 2니까. 정삼각형의 세 번의 길이가 같다. 이건 뭐 참이고. 자, 여기 이제 뭐 정의하고 정리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각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여기서 하여튼 저 핵심은 명제는 조건이 핵심이라고 진짜. 자, 다음 페이지 17번에서 21번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별을 해보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17번. 자, 3은 12의 약수이다. 이게 명백한 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명제겠지, 명제. 참이 명제지.
x 플러스 4는 9다 1차 방정식으로서 방정식이니까 참거진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저 조건이지 조건. 19번 2 더하기 6이 7보다 작다. 이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죠 명제. 문제 이렇게 되고 x는 5와 8의 공배수이다. 그러니까 4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여부가 달라지니까 조건에 해당하겠지.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22번에서 26번 진리집합 구하는 문제네.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항상 이제 전체 집합 내에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세 개만 해보면 24번 자,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써주시면 되니까 집합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25번 방정식이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해집합이지 1, 2. 그래서 해집합이 진리집합. 그러니까 1, 2 이렇게 되겠고. 자, x제곱 빼기 4가 0 이상이다. 자, 이거 이제 오랜만에 2차 부동식 풀어보시면은 자, 인수분해 하고 그래서 이제 0 이상 이렇게 되면 방향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형태였었지. 그러니까 x가 2 이상 또는 마이너스 2 이하이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값을 자, 해당 전체 집합 내에서 찾으니까 2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진리집합. 자, 그 다음 애들도 진리집합 찾는 문제인데 그 다음 애들은 전체 집합을 자연수 전체 집합으로서 보라고 했네. 자연수 전체 집합. 자연수 전체 집합. 자, 몇 개 해보면은 자, 29번 자,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살펴보니까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것이 이제 6하고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마이너스 1은 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9번의 진리 집합은 그냥 이제 6만 써줘야 되겠지. 집합 6을.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자, 이거 이제 절대값 풀면 이렇게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로 들어갔지. 그래서 2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7에서 3.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연수값만 써야 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자, 집합 1, 2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것도 이제 2차 부동식이지? x-2, x-5 인수분해 돼서 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3하고 4밖에 없지. 그래서 집합 3, 4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내용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부정인데 뭐 이런 건데 P라는 명제 혹은 조건이 있다. 요것을 부정하는 것은 앞쪽에 이제 물결무늬를 이렇게 딱 붙여주고 읽을 때 이제 not P라고 해요. not P.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 부정. 자, 이 부정에서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반대말이 아니야. 자, 반대말이 아니고 부정은 집합으로 얘기하면 여집합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집합.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거가 부정의 결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뭐 이거 p라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not p라는 조건은 0보다 크다니까 아 이거구나. 요러시면 못하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야 부정은.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0보다 크다를 부정을 하면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0 이하이다 요렇게 써줘야지 맞는 말이야. 이래야 정답이야. 차이점 알겠지? 자, 어떤 대상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다 가리키는 거야. 나머지 전부. 그 대상을 제외한. 자, 거기에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은 자, not p가 있었는데 자, p를 부정을 했는데 이거를 또 부정했다. 그럼 뭐 결과가 예측이 되지. 부정의 부정 긍정이니까 여기 그냥 이제 p로 들어가겠지. 부정의 부정을 하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명제 혹은 조건이 참인 상태였다고 쳐봐. 참인 명제나 조건이 있었어. 그랬을 때 걔를 부정을 해버리시면은 걔는 당연히 이제 거짓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겠지. 생각해 보시면 참 맞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면 거짓말이 될 거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p가 거짓이면은 걔를 부정하시면은 참 거짓말을 부정하면 참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아까 뭐 실컷 설명했지. 자,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모임. 자,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자, 조건을 부정한, 조건 P를 부정한 나 P의 진리집합. 자,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부정은 여집합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집합. 나머지 전부야. 자, 그래서 보시면. 자, 32번에서 38번은 나와 있는 명제의 부정을 말을 해보래. 자, 그래서 32번 15는 3의 배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부정하시면은 아니다 라고만 쓰면 되겠지. 15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33번에) 4 더하기 13이 19이다. 요거는 간단하겠지. 이거 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등호를 부동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지. 등호를 부동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고. 자, 34번에 파이는 무리수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거를 부정을 해서 쓰는데 파이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거는 무리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무리수가 아니다 이러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서 38번에 보면은 2는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네. 자,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을 했을 때, 자, 요것도 2는 5보다 크다라고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반대말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작다를 부정한 게 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작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고, 크거나 같다. 자, 39번에서 45번은 조건의 부정을 말을 해보시오. 여기도 이제 몇 개 해보면은 39번 x는 음수이다. 자, 이것의 부정. 자, 이거 주의해야 되겠지? x는 양수이다라고 쓰면 안 되지. x는 음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뭐 40번은 간단하겠네. x는 8의 배수이다. 자, 이거 이제 부정하시면은
x는 8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43번으로 넘어가보면 자, 부등식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있네. 자, 그래서 이것을 부정을 하면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다 나머지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0 이상이다. 자, 크다 이렇게 정하시면. 자, 44번 x는 10보다 크다. 자, 이것도 부정하시면 x는 10보다 작다 이러시면 안 되고 x는 1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뭐 혹은 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자, 쉬는 시간. 쉬는 거죠. 아니, 영어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모의고사 중간고사 거기에 수특 들어가. 수특. 그래? 아니 중간고사에 요약 이상한 거 같아. 근데 애들 착하잖아. 이 영어 몇 시까지 얘기야? 너 앞에서 몸 깔라고 근데 이런 거 있거든. 아. 우리 지원에서 무조건 했어. 몸 깔라고 이거 8까지 걸었는데 내가 좀 잡아야 되는데 인생 말하고 왜 애들이랑 만났어요? 나는 여자한테 몸 깔면 처음 보내지. 아 진짜 강렬했다. 준석이가 강렬했다는 거 그냥 붙어가지고 기관이 강렬했나 봐. 근데 선배님 먼저 와. 왜 늦지 않을 거야. 늦으면 진짜 쓰레기. 뭐 영업 시험에 아 이거 뭔 자신감 영업 흘릴 수 있어? 아니 미안한데 지금 수업 똑같은 뭐라고? 많이 다 어떤지 저도 흘려 나 선배님 너무 좋아 진짜. 선배님 최고야. 진짜 30분 진짜 모르겠다. 오늘 대학로 가거든? 근데 버스비가 없어 나. 왜? 취업? 아니 돈이 없어 내 카드에. 엄마한테 전화해줘. 아 진짜 나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좋다 진짜. 너무 친해졌다 진짜. 선배 최고야. 뭐? 우리 그 남자 너무 없어 어떻게 하지? 교수 태민이 남자 이유가 이유가 드디어 쭉 지금 많이 쓰고 있대. 아니 남자가 뭐 한두 명을 있어야지. 몰라 진짜 하나도 없어. 체스나 해볼까? 영어 못하고 있는데 나 근데 오히려 안 먹어. 이렇게 미치겠지. 4시부터 6시.
뭐한 거지? 진짜 뭐가 나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두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이제 더한 거 뭐하냐? 아니 그런 데구나. 신기하다. 모르는 아무 생각. 나도 아니 와 그냥 예쁠 거야. 밖에? 아니 버스 타봤어? 버스 안에 진짜 겁나 더워 진짜. 아 버스. 땀 빨빨 흘리면 탔어 버스. 응. 너무 더워 버스. 어디가 최적이니? 그런데 응. 대관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사람 차있으면 어떡하지? 사실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되긴 한데. 길이나 캐슬링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캐슬링 누르려면 뭐 눌러야 돼? 얘가 캐슬링 하는 거 뭐라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어떻게 아마 누르 아니 할게 해 말다. 야 캐슬링을 이거 해줘야지 응? 왜? 아 뭘 누르는 게 아니야. 아 진짜 뭐하냐 진짜 아 캐슬링 하려고 시간이 5초 남아가지고 캐슬링이 원래 체스에서 나는 여기서 눌러주고 와 진짜 뭐지? 아니 전략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기대돼. 아 성민이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맨날 하는 거. 아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성민이를 목하라고 싶다. 막발 못하는 거 아니야? 일찍 가가지고. 클리닉 언제? 나 수요일. 너 언제? 수요일에? 나 수요일에 갔는데 너 언제 왔니? 바꿨어 토요일. 그래서 나만 끝나고 클리닉 가봐야 돼. 여기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네? 아 열심히 합시다. 돈 열심히. 판단 지겹고 두개 없는 거 좀 큰데 이거 엄마가 좀 내식 해주셔서 우리 지금 나가는데.
여시강님이 일본에서 영화로 나왔대. 여시강님이 일본에서 영화로 나왔다. 인기 많네. 스카 갈까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120쪽 해보면은 자, 각각의 문제 뭐 1, 2, 3번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 처음에는 주어진 명제 참 거짓을 판정을 해봐라. 자, 2와 5는 서로소이다. 서로소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니까 자, 맞지? 참이 명제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해당 명제의 부정을 말을 해보래. 그러니까 뭐 간단하지. 서로소이다를 부정하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참이었던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참거짓 여부가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이 되겠지, 거짓.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에 참거짓 여부를 판단하여라. 자,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명제가 거짓이다. 이런 소리인 거지. 자, 47번은 루트 9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네. 자, 그것에 대해서 자, 1번 참거짓 여부.
자, 루트 9는 3이니까 유리수가 맞지.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해당 명제는 거짓이 되겠네. 거짓. 자, 거짓이 되겠고. 자, 2번 해당 명제 부정이지.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유리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명제는 참이 되겠지. 참. 그치?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50에서 56번은 각각 나와 있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나와 있는 조건을 부정한 것의 진리집합을 구하죠. 자,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8까지 자연수. 자, 50번에 이제 x는 홀수이다가 나와 있어서, 자, 홀수를 부정하면은 짝수지, 짝수. x는 짝수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시는 것이니까, 자, 짝수만 택해 주시면 되겠네. 2, 4, 6, 8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1번은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것을 부정을 하면 8의 약수가 아니다 이러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8의 약수인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집합 3, 5, 6,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x가 6보다 작다네.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시면은 x가 어떻게 돼? 6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6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6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애들을 써줘야 되니까, 자, 전체 집합 내에서 그래서 이제 집합 6, 7, 8 이렇게 되겠지. 6, 7, 8. 자, 56번 해보면은 0 이상이다를 부정을 하면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렇게 0보다 작다. 0 이상이다를 부정하면. 자,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자, 풀어보시면 되겠네. 인수분해 하고 양쪽 사이로 들어가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요게 이제 부정한 것의 주어진 조건을 부정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들, 자, 1, 2, 3만 들어가지. 그래서 집합 1, 2, 3 이런 거지.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명제 단원하고 집합 단원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두 개 거의 세트로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원이고. 자, 그다음 이제 개념 44 내용.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 또는이라는 논리하고 그리고라는 논리는 서로 이제 부정관계가 있거든. 부정관계.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예시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예시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자, 주머니 안에 바둑돌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 자, 주머니 안에 바둑돌이 여러 개가 들어있고, 자,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무작위로 돌을 꺼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 자, 바둑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달아 돌을 꺼내는 상황. 자, 그래서 발생 가능한 경우를 다 써보시면은 첫 번째도 흰색, 두 번째도 흰색을 꺼낼 수가 있겠고, 그지?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검은색일 수도 있겠고, 검은색, 흰색일 수도 있고, 두 번 다 검은색 꼽을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도 흰돌을 꺼냈고 두 번째도 흰돌을 꺼냈다. 이거를 부정을 했을 때 뭐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도 흰돌이고 두 번째도 흰돌이니까 논리상으로는 이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고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해주시면은, 자, 부정이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라고 했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부정하면은 나머지 세 가지를 다 말하는 논리가 돼야 돼. 이걸 이제 부정을 하면. 자, 좀 따라오시나? 지금 첫 번째도 흰돌, 두 번째도 흰돌 이렇게 꺼낸 케이스를 부정을 시켜주면은 나머지 세 가지를 다 말하는 논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나머지 세 가지들은 보시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에 반드시 검은 도를 꺼내는 게 지금 들어있단 말이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꺼낸 게 검은색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나 또는 하고 이제 통하지. 또는 하고 이거나. 또는 두 번째가 검은 돌이다가 돼서 이게 이제 부정한 결과야, 이게. 그러니까 흰이고 흰을 부정하시면 검은색 또는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죠? 서연이 이해돼?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고라는 그리고라는 거 논리하고 또는이라는 논리는 서로 이제 부정 관계 있어. 부정. 서로 부정. 자, 그리고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 그냥 이것도 미리 말을 하면 이거 첫 번째도 흰색, 두 번째도 흰색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흰색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모두 흰색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한 것의 논리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에 검은색이 한 번은 섞이니까 어떤 경우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이라는 논리하고 어떤이라는 논리 이렇게도 서로 이제 부정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이해되시나? 그래서 정리해서 써보면은 P이고 Q. 자, 요것을 부정을 시켜주시면 그러면은 P하고 Q한테도 이제 낫이 각각 붙고 그 다음에 이고는 또는으로 바뀌는 거지.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not P 또는 not Q. 자, 그 다음에 P 또는 Q를 부정을 하시면은 not P, not Q 붙고 자, 또는이 이제 이고로 바뀌겠지. 이렇게. 요거 예시로 이해가지? 여기 흰색이었던 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나? 흰색이 검은색 이렇게 각각 부정이 되지. 여기 이고도 또는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서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걸로 설명이 되거든. 이걸로 설명이 돼. 드모르간 법칙이. 보시면은 P 이고 Q 집합으로 쓰시면은 이고가 이제 교집합이기 때문에 P 교집합 Q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not을 붙였지. 이거 부정이니까 여집합이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거고 그 다음에 not P, not Q니까 P의 여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가 같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통하는 거거든. 이게. 아시겠어? 자, 얘도 P 또는 Q. 그러니까 P 합집합 Q인데 자, not이니까 이제 여집합이고 자, not P, not Q.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고 이고니까 이제 교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여기 되겠지? 이렇게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57번부터 59번은 자,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른 것 같을 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또는이니까 합집합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이 뜻인 거야. 자, 58번에 보면은 자, 조건 P는 X는 소수이다. 조건 Q는 X는 4의 배수이다. 그래서 이제 집합 P, 진리집합으로 쓰시면은 자, 2, 3, 5, 7 집합 Q는 4의 배수니까 4,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조건 P 또는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쓰는 것이라서 합집합이지, 합집합. 그래서 둘이 합집합하셔가지고 2, 3, 4, 5, 7,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59번은 조건 P 방정식이네.
x 빼기 3, x 빼기 5 인수분해 돼가지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3과 5 이렇게 되시겠고 자 조건 Q는 절대값 x-5가 1이다. 자 그러니까 x-5가 1이거나 또는 x-5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만족시키는 x값이 6하고 4 그러니까 집합 4, 6이 자 진리집합이 되겠고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 이렇게 모으시면 되니까 자 집합 3, 4, 5, 6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0번부터 62번은 교집합이네.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야. 자, 61번에 보면은 조건 P는 자, X는 10의 약수. 자, 그러니까 집합 P는 1, 2, 5, 10 이렇게 되겠고. 자, 조건 Q는 자,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자, 집합 Q는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은 P2고 Q, 즉 P 교집합 Q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것만 쓰니까 2하고 10만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지. 이 노래지. 하나 더 보시면 62번 조건 P는 5보다 크고 9 이하이다. 아, 그러니까 집합 P는 6, 7, 8, 9. 자, 이렇게 되겠고. 조건 Q는 저 절대값 x 빼기 4가 3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푸시면은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3부터 3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4도에서 이제 1에서 7 이렇게. 자, 그래서 집합 Q는 2, 3, 4, 5, 6, 7. 아니, 5, 6, 5, 6.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P이고 Q, 즉 교집합. 교집합이라서 6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3번에서 66번은 나와 있는 조건의 부정을 말을 해봐라. 자, 63번에 x는 소수 또는 합성수이다. 그러니까 각각 부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x는 소수가 아니고가 돼야 되지. 자, 그리고 가운데가 또는이 이제 이고로 바뀔 거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 합성수이다도 부정을 해야 되니까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부정을 해줘야 되지. 각각. 자, 요거 이제 부정해 보시면은 자, 부등호는 등호로 이건 뭐 간단하지. 부등호는 등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x는 3, x는 7. 자, 그 다음에 이고는 또는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그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5번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늘상 썼던 2 이상 5 미만 있지? 자, 요거를 자세하게 뜯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x가 2 이상이다라는 거 하고, x가 5보다 작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풀어서 쓰면 지금 요 논리거든요, 요 논리. 자, 2 이상 5 미만이 지금 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정을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x가 2 이상이다는 어떻게 돼? x가 2보다 작다가 되고 x가 5보다 작다라는 것은 x가 5 이상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고는 이제 또는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
3번 122쪽에. 자, 다음 중에서 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1번에 x는 4의 배수이다. x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니까 자,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건. 자, 2번 1 빼기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등식으로서 x를 무슨 수로 잡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므로 자, 조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조건. 자, 3번은 실수 x에 대하여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잘 보시면은 x의 숫자를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참이 됨을 알 수가 있어.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참, 항상 참이라고 명확하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자, 3번은 이제 명제가 되는 거야, 명제. 이거는 이제 항상 참이니까. 자, 4번은 전형적인 방정식이니까 전형적인 조건이지. x값에 따라 참거진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자, 조건이 되겠고 5번 x제곱 빼기 2가 7 플러스 x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건 이제 x제곱 서로 이제 소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가 7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명백한 거짓이지. 그래서 참거짓이 명확하기 때문에 명제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3번하고 5번이겠지. 자, 3번하고 5번.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보면은 자, 두 조건 P하고 Q가 있어. 자, 이랬을 때 조건 not P 또는 Q. 자, 요것의 부정을 구하래.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랬으니까 일단 부정을 시켜야 돼 먼저. 부정을 시켜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부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not의 not은 그냥 P인 거지. 그냥 P가 되고, 자, 또는 이고로 바뀌게 되겠고, Q가 이제 not Q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은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P는 가만히 놔두면 되고 not Q를 지금 구하셔야 돼. not Q를 지금 not Q를 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논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x가 4보다 작다를 이제 교집하자. 그러니까 이고에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부정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자, 2고가 또는으로 바뀌고 x가 4보다 작다가 x가 4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범위와 not Q가 나타내는 범위에 이제 2고니까 교집합이야. 교집합. 자,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범위 마이너스 3에서 0. 그 다음에 not Q 마이너스 1에서 4.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그거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자, 이렇게. 자, 7번 해보면은 7번은 조건 P랑 그 조건을 부정한 not P가 돼 있어가지고 P하고 not P가 다르게 연결된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조건 P는 A 곱하기 B가 0이고 not P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의 부정이 이게 맞는지 이제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요 A 곱하기 B가 0이다 할 때 이거 저기 알지? 논리 알잖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말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니까 A는 0 또는 B는 0. 지금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것이니까
자,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고 또는이 이고로 바뀌었으니까 괜찮지? 이거 기억하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조건 P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자, 나 P는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조건 P는 유명한 거지. 이거 만족할 수 있는 거는 A하고 B가 동시에 0인 거밖에 없어. 그래서 조건 P가 말을 하는 것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요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ot P는 잘 보시면 곱해서 0이 되면 안 되니까 A하고 B 둘 중에 둘 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둘 다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니까 2고지. 요것도 2고. 풀어서 써보시면 이 논리죠. 자, 그래서 얘를 부정했을 때 어떻게 돼? 2고가 또는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는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0보다 작다 또는 B가 0보다 작다에, 자, 그 다음에 나티는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이다. 요거는 쉽지, 비교죠. 여기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0 이상이다 맞고, 그 다음에 또는이 2고로 바뀌었으니까 맞지? 뭐 정형적으로 맞죠. 자, 11번 해보면은 자, 11번.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 이하이다. 자, 요것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주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네.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조건을 가지고서 저 범위를 만들어내야 돼. 자, 일단은 4 이하이다. 그러니까 4보다 큰 게 4 이하이다로 바뀌었네. 그 얘기는 P를 부정을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not P가 지금 X가 4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다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됐으니까 Q도 지금 부정을 한 거네. 그래서 이 Q를 부정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와 4 이하이다의 지금 공통범위인 거지, 공통범위. 자, 그래서 not P와 not Q의 공통범위. 그러니까 not은 이제 여집합.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공통, 그 교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나 요거 보기 중에 있으면 답으로 택하면 되고. 그래서 뭐 5번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한번 12번 풀어봅시다. 12번. 왜 칠판을 안 봐? 칠판을 왜 안 봐? 칠판을 좀 봐, 칠판을.
정말 수업을 안 들어요. 미치겠네.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얼마큼? 아, 이거 맞아. 이해지. 네. 그러니까 저 뭐지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값이 그러니까 네가 저기 실수한 게 이게 x를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약분해서 날려버려 0이라는 걸 날려버릴 거다. 그러니까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 그래서 세 개를 제외한 게 P의 여집합이 돼야 돼서 여기서 0을 빼버려셔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럼 그런 걸 갖고. 그다음에 Q집합이야 이제 요거를 해집합이니까 3하고 2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둘을 이제 또는이니까 모으면 되지.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을 이면이라는 논리로 연결을 하면 명제가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P이면 Q이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조건과 조건을 이면이라는 논리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그게 이제 참거짓을 판정이 가능한 명제가 되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P이면 할 때 P 이 부분은 이제 가정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가정. Q를 이제 결론이라고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제 참 거짓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정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판정하는데 자 가정 부분 조건 P에 진리 집합을 구해보고 만족시키는.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 집합도 구해.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이제 포함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포함이 이렇게 되면,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조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면은, 요 때를 참이라고 판정을 해, 요 때를. 요 때를 참이라고 해. 그리고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야. 이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건 P는 X가 4의 배수, 조건 Q는 X가 2의 배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P이면 Q이다. 연결해서 X가 4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명제가 돼.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자, 각각의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 자, 얘는 4의 배수니까 뭐 알다시피 4, 8, 12, 16 이렇게 가는 것이고 얘는 2의 배수니까 자, 2, 4, 6, 8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진리 집합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뭐 상식적인 거지. 자, 모든 4의 배수들은 2의 배수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명제는 참으로 판정을 하는 거야. 참. 자, 이해돼? 하나만 더 써보면. 자, 요런 명제가 있다 봅시다. x제곱이 x이면 x는 1이다.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게 언뜻 보면은 참이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참이 아니야. 자, 왜냐면은 x제곱은 x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은 요게 이제 0하고 1이 있다고. 근데 얘는 그냥 x는 1이다 보니까 얘는 집합 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포함이. 그래서 얘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거야, 거짓.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 요게 기본 방법이야. 3인제 거짓인지 판정하는.
자, 1번에서 6번은 뭐 그냥 간단한 문제는 그냥 그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뭔지 말을 해라. 자, 1번에 A하고 B가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그러니까 이면으로 연결됐을 때 앞에 거가 가정이고 뒤에 거가 결론이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A하고 B가 짝수이다. 요게 가정이고. 결론은 A 플러스 B가 짝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뭐 심플한 건. 자, 이번에 x가 3이면 2x 더하기 3은 9이다. 요것도 앞에 거가 가정인 거니까 가정은 x는 3이다. 결론은 2x 더하기 3은 9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10번.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정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자, 7번. 조건 P는 마이너스 1에서 1. 자, 조건 Q는 2 이하. 그러니까 포함 관계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P가 나타내는 범위를 Q가 나타내는 범위가 포괄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수직선 간단히 그려보면 나오지. 마이너스 1부터 1 요거랑 2 이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포함되지. 자, 그래서 참이지 참.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러시면 되고. 자, 조건 P는 X는 자연수이다. 조건 Q는 X는 정수이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자연수가 정수 안에 들어가는 거 상식이지. 당연히 포함이 되지 이렇게. 자연수 전체 집합이 정수 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참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겠고. 참, 그렇죠. 자, 9번은 x는 18의 양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조건 q는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자,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를 살펴보시면 돼. 그래서 18의 양의 약수니까 1 집합 1, 2, 3, 6, 9, 18이고 10의 양의 약수 1, 2, 5, 10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있지. 자, 포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거짓. 자, 요거는 뭐 방금 그 내가 좀 예시로 들어준 거랑 비슷하지.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제곱에서 이제 16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하고 4. 자, 집합 P가 이제 마이너스 4하고 4인데 집합 Q는 그냥 X는 4다 보니까 집합 4야. 그래서 보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이다. 자, 이렇게 이제 판정한다는 얘기. 자, 일단은 앞에 반도 여기까지 했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124쪽까지 속대 보시면 돼요. 124쪽. 124요? 124.